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투자한 투자자들은 요즘 아주 울상입니다.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큰 뉴스가 있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특별히 비메모리 쪽에 파운드리 쪽의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오늘 반도체주 강세인데요. 내용과 배경은 오늘 취재기자와 함께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기존에도 투자 규모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얼마를 추가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어제 진행된 K반도체 전략보고 대회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네. 차세대 파운드리 개발 그리고 생산을 위한 설비 확충을 위해서 2030년까지 총 38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2019년 4월에 이미 삼성전자는 이미 133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약 2년 만에 30%가 증액된 투자 계획을 공개한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대 50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평택 3공장의 완공을 내년 하반기로 예정하며 이곳에서 차세대 반도체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기존 완공 시기보다 약 반년가량 앞당겨지는 건데요. 평택 3공장은 일단 단일 공장으로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 크기가 축구장 25개를 붙여놓은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활용한 14나노 디램과 5나노 로직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과 더불어 SK하이닉스도 파운드리에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걸 예고했는데요. 일단 생산 가능 물량을 지금보다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고요.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M&A 가능성도 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국내외 중소형 파운드리 업체를 인수해서 이를 통해서 국내 팹리스 업체들을 좀 지원하지 않겠나 이렇게 관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계속 하는 건데요. 대만에 이제 TSMC를 잡으러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렇게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으로 투자를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적극적으로 더 투자를 하게 된 그런 배경은 어디 있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1위를 수성하고 있는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놓고 봤을 땐 비메모리 쪽이 좀 더 시장이 큰데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과거서부터 계속 그 시장 1위를 달성하겠다 이런 전략을 밝혀왔었는데 이런 전략과 비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그 TSMC와의 격차가 크게 좁혀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TSMC는 무려 50%가 넘는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18%에 불과하죠. 특히 이 18%도 삼성전자의 자체 AP를 빼면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TSMC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도 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인텔까지 또 파운드리에 재도전하겠다 이렇게 가세를 하면서 삼성의 이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거는 그나마 초미세 공정, 최첨단 공정인 7나노 이하에서는 TSMC와 좀 경쟁할 만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수조 원을 들여서 추격해온 결과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초미세 공정을 더욱 가속화하려면 대규모 투자금이 필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번 투자 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EUV 장비 그 비싼 장비들을 가서 줄 서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서 줄 서서 예약하고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EUV 장비 한 대가 40억을 한다고 50억을 한다 그러든가 그런데요. 최근에 또 반도체 시장에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잖아요. 정부도 이런 거를 염두에 둬서 뭐 이렇게 현대차랑 이렇게 합작회사도 만든다 그러는데 지금 파운드리 투자하겠다는 게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그런 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지를 좀 보여주는 좀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관련 업체들을 모아놓고 반도체는 인프라라고 이렇게 강조하며 투자를 촉진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수요가 많은데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장 가동까지 멈추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게 공장의 가동 멈추
멈추는 게 이게 단순히 그 공장만의 여파가 있는 게 아니라 관련 협력사, 네. 2차, 3차, 4차 벤더들까지 영향이 있으면서 그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공급망 확보가 단순히 민간 기업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국가 간의 경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역시 핵심은 자국 내 공급망을 확보하는 건데요. 이미 미국은 우리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모아놓고 한 차례 투자를 압박했었고요. 또 투자를 당기기 위한 일종의 예산안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 역시 반도체 내재화 노력을 하면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열린 게 바로 K 반도체 전략포구 대회였고요.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하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세제 혜택 등을 통해서 반도체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다양한 지원책, 또 이를 기반으로 한 발전 방안을 내놨는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사업적으로나 이 정부와 발을 맞춘다는 점에서도 투자 계획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국내에서 총 그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2030년까지 총 510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정상회의가 21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하루 전에 또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업체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초대해서 한번 회의가 있었잖아요. 두 번째가 열리는데 삼성전자로서는 어쨌든 압박을 좀 받는 것이 아닌가. 미국에 대한 투자 얘기가 나올까? 오스틴 공장 그 투자 마무리가 안 됐나요? 그 관련돼서 좀 체크할 사항 좀 알려주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20일 바로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또 상무부에서 주관하는 반도체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네. 지난 회의 이후에 TSMC나 인텔이 이게 투자 내용을 발표하게 되면서 삼성으로서는 지금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TSMC는 애리조나에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을 좀 더 확장해서 6개 공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해지고요. 금액으로는 약 3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인텔 역시 차량용 반도체 제조에 나서겠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이번엔 미국 투자를 발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업계의 관측이고요. 삼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와 한 20조 원 규모의 공장에 대해서 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협상을 확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상무부와의 회의 바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삼성의 미국 투자가 발표되면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이 좀 강화되고 이를 통해서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돼 있는 상태인데 때문에 이번 파운드리 투자 확대 결정과 미국 투자 결정까지 되면 이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에도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배경으로 봤을 때 20일 투자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위 K반도체 추가적인 투자 얘기가 오늘 나왔어요. 관련된 이야기 박지은 기자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